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016년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10대 뉴스, 어제까지 6대 뉴스를 살펴드렸습니다. 경주 지진, 새누리당 총선 패배, 사드 배치,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건, 강남역 여성 피살 사건, 개성공단 피해 수혜가 꼽혔습니다. 개별적인 사건 같지만 이 사건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회적 고민거리가 담겨 있지요. 오늘 7번째입니다. We will double our growth and have the strongest economy anywhere in the world. 11월 1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거침없는 막말과 천박한 사고를 가진 트럼프였지만 그간 경제적으로 소외돼 왔던, 그래서 기득권층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백인들을 움직였습니다. 한겨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답지 않은 거친 행동과 전술이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에 지친 지지자들을 흥분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미국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까요? 이런 가운데 5월 9일에 실시된 제16대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각종 막말과 기행으로 악명 높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의 별명은 필리핀의 트럼프입니다. 두테르테는 취임 이후 마약 소탕 작전을 벌여서 3개월 동안 3천여 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했고요. 당연히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의 지지율은 하늘을 찌릅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찾는 민심, 거기에는 대안도 비전도 제시 못하는 무능한 정치가 있었습니다.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기에 손 못 쓰는 정부의 무능이 해운과 조선업 위기, 그리고 연말을 강타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를 초래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은 청산을 앞두고 있고 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조선업 구조 조정도 수만 명의 실직자만 양산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현금 조달을 못해 오늘 내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했다지만 구조조정 실패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앞에서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 농가와 충북 음성에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3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AI 발생 한 달 후에야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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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네 순실 명박 도둑 간신의 소굴 범죄자 천국 서민은 지옥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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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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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우참이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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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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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옥시켜라
이게 나라냐. 네,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나탄 씨 전주 인후동 갈보리교회,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YMCA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는 특집으로 따끈따끈한 전주 공개방송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입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대구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7살 김모 군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개월분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시설에 살게 된 김 군이 부모의 체납된 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김 군을 보호하던 보호시설 관계자가 당국에 수차례의 민원 신청을 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통보뿐이었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보험료를 독촉하는 법이라니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7살 아동에게 노동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갚으라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재단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연차가 반기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검찰이 박연차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덮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의 일이라면 아마 이 나라 언론들 이 대선 주자가 정계 은퇴할 때까지 물고 뜯겠죠?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 이후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 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향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는데 군대 내 사조직인 알자회는 육사 38기인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이 중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현천의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었던 것이고요. 최순실은 살아서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감사원 재직 시절에도 뒷돈을 받았다가 채용 1년도 안 돼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에 의하면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박연차 회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걸 덮으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박연차 회장에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법조계 인사는 반기문 총장이 뇌물수수 논란에 얽히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당시 수사팀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를 조사해야 할 일입니다. 반기문도 당연히.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5년 5월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반기문 총장 측은 박연차 전 회장은 만찬에 늦게 도착했으며 만취 상태여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연차 전 회장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는 박연차 회장이 만찬 1시간 전에 도착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명예 총영사인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에 만취한 채로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욕에는 박연차 전 회장의 후배가 경영하는 대형 한식당이 있고 여기에서 반기문 총장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SBS가 2014년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블랙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정무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59건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무 리스트에는 고은 시인, 정호승 시인 등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이 적혀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 이후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 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너댓 차례 보냈는데요. 문자 내용은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기요하는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였고 보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정도입니다. 박근혜가 저녁 6시 이후 주로 관저에서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는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법 시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고 특검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영재 성형의원 원장은 대통령 박근혜를 성형시술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동안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자신의 장모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골프를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원장의 오전 진료 기록을 분석해봤더니 필적과 처방 내용 등에서 허위로 작성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이 프로포폴 허위 처방 등을 위해 가짜 진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된 프로포폴이 참사 당일 오전 박근혜의 미용 시술을 위해 사용됐는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JTBC가 김영재 원장의 장모 홍모 씨의 진료 차트 6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진료 차트에서는 70대 여성에게 처방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프로포폴 투여량이 발견됐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부터 허리와 무릎에 투여되는 통증 주사 등 6번의 진료에서 모두 프로포폴이 처방됐고 그 양은 최대 80cc였습니다. 당시 75이던 장모 홍모 씨가 맞기엔 과도한 양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4월 16일의 진료 차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연금 외부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성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외부 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문형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열지 않으면 온팡 다 뒤집었을 테니까요.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래서 반대가 더 많은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없이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회의가 사전 시나리오에 맞춰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로부터 찬성 가결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이런 상부의 압력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찬성 8표, 중립 1표, 기권 3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표결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업무 공유방까지 만들어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원칙 위반입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복지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받아냈습니다. SBS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느라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국민연금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상부에다가 맞서지 않았느냐. 이런 점까지 추궁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면서 승진한 공무원들 단죄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혼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향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성사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해를 보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삼성과 정부 사이의 모종의 거래를 배제하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가 군인사 개입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는 육사 38기인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이 중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에 발탁된 이후 알자회 출신들이 군내 요직에 보임되고 기수별로 장군들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또한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은 2015년 대통령 박근혜를 독대했고 격려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최순실의 두둔을 받지 않고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최순실에게는 여차하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줄 군대 내에 우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안으로 권한이 정지되는 날까지 대통령 박근혜는 공공기관장을 25명이나 임명했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며 국정장악 의지를 다진 것입니다. 또한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가운데 6명은 이른바 관피아 낙하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등 TK 인사들, 출신 대학은 박근혜가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이 유독 많습니다. 전국 혼란을 틈타서 자기 사람들을 챙긴 것입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감사원 재직 시절에도 뒷돈을 받았다가 채용 1년도 안 돼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완영 의원과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전 감사원 직원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입니다. 전 감사원 직원에 따르면 1986년 이완영 의원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경북 지역의 군청에서 기십만 원의 촌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완영 의원은 윗선 도움으로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면했고 사표를 내고 떠나는 선에서 정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감사원이 돈 받은 비리 공무원 붙잡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받았었군요. 이런 사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야, 닥치고 돌아가. 응? 새누리당 탈당하게는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달라. 그래서 개보신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며? 씨발, 야, 얼굴에 철분 주사 넣었냐? 응?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카카, 기왕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비례대표란 이유로 정치적 선택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되는 소리를 해라. 내 앞에서. 카카, 지금 블랙리스트 파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지시했다. SBS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한번 구속해보지.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수 있어? 해봐. 카카, 근데 이게 말이죠,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렸는데 이걸 갖고 국가가 불이익을 주었다?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청와대가 시켰다. 100%지요, 100%. 아니, 그러면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치나? 그럼 표창장 받을 일이라도 된다고 보십니까? 카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젠 물러나시고 새누리당을 해체하셔서. 개보신당 좋게 해달라고? 씹새끼, 야, 미쳤냐? 카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정치관계법. 1995년 당시 여당이 만든 법인데요. 당시 여당이 어떤 당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신한국당, 2번 한국미래연합, 3번 닥보신당, 4번 민주자유당, 5번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정당.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계일보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단독이라면서 냈는데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글을 인용한 것으로 돼 있죠. 이거 기사가 실제로 이런 내용입니까? 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라간 세계일보 그 기사를 보니까 댓글이 무려 7,600개가 달렸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등등 해가지고 따라 쓰는 언론들로도 여러 있었고요. 그렇지만 포린 폴리시에 실린 원문 자체가 가치가 거의 없는 저질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계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이 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왜곡과 과장이 들어갔습니다. 포린 폴리시가 권위 있는 전문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저질 글이 실리며 또 국내 언론은 어떻게 왜곡했는지 소상히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 필자가 동아시아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맥스 부트라는 사람인데 미 군 출신의 군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토론회 같은 데서 논쟁을 해봤던 국내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맥스 부트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국내 전문가가 누군지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어쨌든 그분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동북아 정세와 정치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 사람이 뭐 미국 외교협회 CFR의 연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저명한 사람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쓴 사람의 수준도 이러한데 원문의 문제점 또 다른 점에서도 뭐가 짚히는 게 있다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사실상 블로그의 글이라는 겁니다. 포린 폴리시 사이트에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뉴스라든지 혹은 공식 논평이 아니라 사이트 맨 끄트머리에 있는 보이스라는 코너,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의 이런저런 주장을 그냥 다 올리는 그런 탭에 실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포린 폴리시의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예, 요즘에는 거의 쓰임새가 없지만 한겨레가 예전에 독자들이 블로그를 자기 사이트에 와서 할 수 있게끔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에 아무나 올릴 수 있는 블로그에다가 쓴 글인데 이걸 갖고 포린 폴리시가 보도한 것이냐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군요. 예. 게다가 이런 성격의 글인데 한국 언론이 쓸데없이 그 의미를 포장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글을 한국의 주요 언론이 기사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글은 기본적으로 트럼프한테 당신이 선거운동 때 했던 주장대로 만약에 동북아 정책을 실제로 편다면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거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거다. 이렇게 트럼프를 향해서 충고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마치 이게 트럼프 당선자 쪽의 견해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기사를 썼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의 첫 문장이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제가 그대로 한번 첫 문장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빼낼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망했다. 문장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빼내는 주체가 그게 트럼프가 빼낸다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이재명이 빼낸다는 건지 아주 모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고문이 포린 폴리시에 실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세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못하게 심하게 왜곡해서 쓴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아니고 포린 폴리시 입장도 아니고 그저 뭐 잘 모르는 사람의 사견인데 이걸 갖고 한국 언론들이 대단한 글이냥 소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정책 바꿔라. 이렇게 제안한 걸 가지고 문재인, 이재명이 마치 주한미군 쫓아낼 것처럼 쓴 그런 아주 심한 왜곡 기사입니다. 근데 또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종편 같은 데서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 공백이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떠든다면은 그거는 완벽한 날조라는 거. 이거를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뭐 이거 진짜 아주 방법이 쉽네요. 포린 폴리시의 블로그 하나 개설해놓고 영문으로 문재인, 이재명을 비방하는 글을 실으면 이건 뭐 우리 국내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야당
예, 정권 교체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음에 있는 그 기사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기사를 좀 웃긴다 이거. 미국이 미쳤다고 빨대를 포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잘못됐다고 하는 댓글들이 다행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같은 데서 페이크 뉴스라는 게 골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뭐 예를 들어서 힐러리가 소아 성애자다 이런 식으로 전혀 근거 없는 가짜 기사, 날조 기사를 유통시킨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언론 환경에서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없는 사실도 막 지어서 쓰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곡하는 기사가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번에 이 포린 폴리시 인용 기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에 잘 낚이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힐러리가 클린턴을 주먹질해서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만들었다. 이런 기사도 여과 없이 갖다 실었어요. 당연히 오보고 페이크 기사였는데. 예. 아니 저는 제가 쓴 기사 중에 옛날에 2012년에 낙곰수에서 천안함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낙곰수가 뭐 몇백만 명이 다운로드 받고 그런 거였는데 그때 나온 출연자들이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선일보가 완벽히 장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길게 장문을 해서 썼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자체가 페이크 뉴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베 일본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는데 뭐 과거에 대해서 이른바 통석의 염을 표시했지만 반성이나 사죄는 없었어요. 예, 사실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될 대상은 진주만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에서의 식민 지배와 학살이라든지 또 뭐 한국에서의 식민 지배와 학살과 위안부 문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뭐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굴었던 아베가 진주만에 가서는 헌화는 하되 또 사과나 반성은 없이 화해만 얘기한 것. 이것은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중국과 한국 정부에서 반응을 내놓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인데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는 반드시 가해자의 진정하고 깊은 반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시아 피해국 입장에서는 수차례의 영리한 쇼는 한 번의 진정한 깊은 반성보다 못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아베의 행동을 쇼라고 규정했군요.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외교부는 일단 뭐가 구린지 실명으로 안 했고요. 외교부 당국자라고 익명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진주만 방문 소감 발표 때 부전의 명세를 표명하고 일본이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부동의 방침으로 관철해 나갈 거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군국주의 피해자였던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 그런 건 없었죠? 예,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 진주만에서도 왜 사죄와 반성을 안 했냐? 이런 지적이 이게 꼭 중국처럼 뭐 신랄하게 할 필요는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건 한국 외교부 논평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 국가의 논평입니다. 근데 그런 거 쏙 빼고 그냥 화해를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외교부의 대변인의 논평인지 주권 국가가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예. 이거 뭐 정권이 바뀌면은 이 위안부 합의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과 과정도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 책임지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국 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찌 보면은 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사람은 뭐 종범이네요, 종범. 그럼요.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삼성에게 뇌물을 받은 박근혜의 혐의는 점점 짙어만 가고요. 어제 보니까 특검팀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보도도 여러 가지 쏟아졌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뉴스는 단연 문영표 씨가 긴급 체포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새벽 1시 45분쯤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혐의는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영표 씨가 카키색 수의를 입고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나온 거죠. 이걸 조금만 스토리를 당겨보면 엊그저께입니다. 바로 그 전날 그 홍한선 씨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청문회에도 나왔었죠. 기금운용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최경환하고 대구고 동기동창, 그리고 합병 찬성을 결정한 그 기금 운용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특검에서 먼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홍한선 씨는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기존 조사에서도 그랬고 일관되게 국민연금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합병에 찬성했다. 누구로부터도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엊그저께 특검 조사에서 실토를 한 겁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죠. 그리고 이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특검이 전격적으로 문영표를 긴급 체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슬슬 뭔가 그 실체적 진실에 특검이 접근을 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놀이동산하고 건설회사를 합치는 그 말도 안 되는 합병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외부 전문가 회의도 생략을 하고 그 합병에 찬성했던 이유, 홍완선은 그게 복지부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복지부 책임자인 문영표가 수의를 잇고 감옥 신세를 지게 됐고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누가 있느냐가 핵심적인 남은 과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문영표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수의를 입고 감옥에 하루 이틀 정도만 가보면 생각이 다 바뀌더라고요. 평생 그런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야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 경험에는 많았고요. 예. 그렇다면 문영표가 내가 배우고 내가 전부 다 지시한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쓸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문영표도 수의를 지금 입은 이상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힐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언론 보도가 가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조중동이나 뭐 문화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문영표를 지킬 이유가 없죠. 박근혜를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뭐 보수 언론 출신이어 봐서 아는데요. 이 정도 분위기면 박근혜 일당을 보수 언론은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물고 뜯으면서 자기들도 정권의 비판적인 척, 한몫 거둔 척 이런 걸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은 끈떨어진 권력에는 절대 밀붙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홍완선에서 문영표로 그리고 문영표에서 박근혜로 수사망이 점점 진실에 가까이 좁혀질수록 이게 박근혜나 문영표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 큰 공경에 취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이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 나가 죽건 어떻건 전혀 신경을 안 쓸 텐데 삼성과 이재용이 걸려드는 건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제 문화일보가 어떤 보도를 냈냐면은요. 제목이 청와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국익 차원의 정책적 판단 가능성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모른 척 했는데 지금 점점 진실에 가까워올수록 그러면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특검 수사가 좁혀오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고 국익 차원에서 그런 거다. 이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 문화일보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보수 언론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함에 따라 이제 특검 수사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한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쪽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가 정책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감독부처에 관심을 주문했을 경우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8일 학계 등에 따르면 실제로 해외 투기 자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을 당시만 해도 개별 민간 기업의 현안을 넘어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절대 다수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나 국민연금 등이 당시에 엘리엇 편을 들어 합병을 무산시켰더라도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했을 것이라면서 국가가 해외 투기 자본에 놀아난다는 비판이 거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은 삼성그룹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파장이 전체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다수 언론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주문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물산 합병권의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됐을 때의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시 주류여서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뇌물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야, 이제 미친놈들이 많네요. 예, 뭐 지랄 같은 개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지랄 같은 개소리를 길게 쭉 읽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헛소리인데요. 이 헛소리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검이 수사망을 좁혀서 진실에 가까워 갈수록 그러니까 삼성이 점점 더 포위망에 좁혀들수록 보수 언론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논리를 펼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들이 삼성을 지키기 위한 논리들이 저 기사 안에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저 논리가 얼마나 장황한 헛소리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요. 당시에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론조차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 게 대다수 언론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이제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언론이 당시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주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는 거죠.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 처먹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삼성물산이 무려 전국 100여 개 신문 1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무려 100여 개입니다. 돈을 뿌리고 다닌 겁니다. 한국 대표 포털인 네이버하고 다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배너 광고가 굉장히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8개 증권방송, 4개 종편 채널, 2개 보도 전문 채널, 여기에도 똑같은 광고가 쉴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문화일보도 그 광고를 일면에 받아먹은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삼성 보호하기 위해서 합병 찬성한다고 써놓고 지금 그게 여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지들이 보도를 안 했을 뿐이죠. 노동계, 시민단체, 그리고 미디어 오늘 같은 매체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매체여서 그렇지만 민중의 소리 같은 매체들. 삼성의 광고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들은 다 합병 반대했었어요.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반올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은 아예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부결 의결권을 행사를 하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일부 시민단체들의 여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론이 뭐였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경제개혁연구소가 실제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구전화, 휴대전화 섞어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합병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63.2%가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삼성그룹이 주장했던 답은 뭐였냐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거였는데 요걸 지지한 응답자는 26.5%밖에 안 됐습니다. 3배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 질문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대답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한 것이므로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 응답이 44.3%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합병에 찬성해야 된다. 응답이 42.5%입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합병을 반대해야 한다는 쪽이 1.8% 더 높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일보가 하는 얘기대로요.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질 때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 언론 보도의 이 방해를 뚫고도 합병에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당시에 국익을 우선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헛소리라는 거죠. 두 번째 논지가 이겁니다. 국가가 해외 투기 자본에 놀아나면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한들 요거는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뇌물죄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 논리인 겁니다. 근데 우선 이게 정서적으로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아니 진짜로 이게 국익을 위해서 판단을 한 거라면 그걸 왜 지금까지 감췄냐고요. 국익을 위해서 떳떳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발표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지금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부인한 거 이걸 떠나서 그 당시에도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떳떳하게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떳떳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숨긴 거잖아요. 홍한선도 숨기고 숨기다가 엊그저께 드디어 털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 정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정서보다도 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0%를 양보해서요. 그럴 리는 없지만 박근혜가 최순실의 조정을 받지 않고 또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을 넘게 돈을 챙긴 그 대가가 아니고 순수하게 합병이 무산되면 헤지펀드가 한국 최대 재벌의 경영권을 장악하니까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니 이건 안 되겠다라고 박근혜가 판단을 했다고 쳐도요. 정부는 절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의적 판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압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해서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그렇게 밀어붙였던 한미 FTA 조항에 보면은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이걸 ISD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어서 진보 진영뿐만 아니고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던 조항이었어요. 그때 FTA 추진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인천지법 부장판사 중에 김하늘이라는 판사분이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찍은 보수인데 한미 FTA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SNS에 반대를 하기도 했던 그 조항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진보 진영에서는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 저거 하나만이라도 제발 다시 협상해와라 라고 주장을 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재벌들하고 보수 세력들이 밀어붙여서 이 ISD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ISD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vestor State Dispu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터는 투자자죠. 스테이트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국가 사이에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두 나라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으면 누가 서로 싸웠냐면요. 정부들끼리 싸운 겁니다. 양쪽 정부가 나서서 분쟁을 하고 뭐 서로 잘했네 못했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ISD가 도입이 돼버리면 소송을 하거나 무역 분쟁을 하는 주체가 정부뿐 아니고 기업도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 즉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라는 건 공적 영역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애들이니까 어떤 국가, 어떤 정부가 공적 영역을 다루려고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야, 그거 우리 사업하는 거 방해하는데? 이러면서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 국가의 공적 영역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재벌하고 보수 세력들이 밀어붙여서 저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어떤 공공정책을 펼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소송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소송을 어디다 거느냐. 한국 법원에 거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도요. 소송을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라는 데다가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은행 산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은행이라는 곳은 미국 월가가 좌우하는 기구입니다. 이미 뭐 세계은행 총재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인이 쭉 맡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웬만한 소송 내면 투기자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래서 무시무시한 제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살펴보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한 쪽이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 영역의 경영권을 놓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쳤는데요. 엘리엇이 졌습니다. 헤지펀드가요. 근데 왜 졌느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진 겁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그걸 뚫고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합병에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이까지만 해도 캥기는데 만약에 특검 수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개입을 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게 밝혀지면은요. 엘리엇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발백중 이건 IS 소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야,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이거 소송 걸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무조건 소송 겁니다. 그런데 이거 소송 걸면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검,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청와대와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청와대와 복지부가 그걸 몰랐겠냐고요. 그 당시에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너무너무나 강조를 했고요. 한미 FTA를 철저히 지킬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선언했던 정부예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이 사람 2013년 3월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이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법조인 출신이지만 한미 FTA의 ISD 조항이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는 ISD 조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고 이게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정부가 그 당시에 야 이건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해줘야 돼. 그래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정말로 헛소리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국익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뭐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헛소리는 설득력이 제로인 방어 논리가 될 겁니다. 결국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을 밀어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뇌물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몰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헛소리를 준비를 하는 거겠죠. 뭐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가 아니라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보수 언론이 저 논리들을 상당히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저 논리는 5분 안에 바로 반박이 됩니다. 반박이 되는 이유는 하나죠. 걔네들이 주장을 하는 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저는 실체적 진실을 향해서 파고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저들의 초주함은 더 급박하게 드러날 거고요. 그런 그 보수 언론의 선동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고요. 이번만큼은 특검이 저 보수 언론의 블로킹 장벽을 뚫고요. 부디 재벌하고 박근혜, 최순실 유착관계를 꼭 파헤쳐서 정의를 좀 바로 세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고 그러는 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굉장히 깊은 고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뇌물 관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언론은 다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개새끼들의 명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도한 넘버원은 문화일보가 되겠고. 네. 이제부터 그런 논리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수록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그때마다 명단을 계속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명단은 결국 촛불혁명에 의해서 단죄받고 쫓겨나야 할 네, 맞습니다. 구악이라는 점을 또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구악 넘버원 문화일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정몽준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재단 두 곳이 최대 주주니까요. 문화일보. 안 봐도 됩니다. 이런 신문은 뭐 다 끊어도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전혀 저해 요인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네. 문화일보 다 끊으셔도 되고요. 이런 신문은 뭐 삼성이나 봐주라고 하죠, 뭐. 네. 예, 삼성 딸딸이 신문, 예, 문화일보 더 이상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는 오늘 나탈 씨 전주에서 뵙겠고 또 저녁 7시에는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전주 강연은 오늘 2부 특집으로 방송이 되고, 그리고 광주에서도 이제 동일한 강연을 하시는데, 질의응답은 뭐, 같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질의응답, 광주 질의응답 내용은 내일 아침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뭐, 하루 이렇게, 를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일 아침까지 뭐 새로 하라 그러면 너무 심한 거지.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오늘 호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게 역대급 정부라는 칭찬을 들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전방위적으로 박동지를 압박하고 있는 특별검사 박영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오만방자한 박영수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특별검사 박영수는 박근혜 동지 측근들에게 모두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박근혜 동지의 측근들이 아무리 소문난 진상이라도 기내 난동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임범준처럼 외국에 못 나가게 막아버린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영수는 박근혜 동지의 측근들을 소환 조사할 땐 외국 못 나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달래는 차원에서 조현아도 반한 마카다미아 땅콩을 대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영수는 박근혜 동지 관저도 압수수색하겠다고 떠벌렸다. 압수수색은 박근혜 동지의 큰 아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저 화장실은 절대 사용할 수 없으니 볼 일이 급하면 요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동지 변기에 오줌 한 방울이라도 묻힌다면 변기를 갈아치워야 하는데 이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무도한 혈세 낭비를 자행하는 꼴이다. 편지를 또 갈아야 하니까 이제라도 박영수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언니를 만나러 청와대로 찾아왔다가 문전박대당한 박근령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동지의 뒤통수를 때리고 어디에다가 줄을 댈지 간을 보고 있는 반기문을 출국 금지가 아니라 입국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쓴 화해의 힘인가 전쟁의 힘인가입니다.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75년 전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다. 아베 총리는 이곳을 찾아 엊그제 헌화하고 묵념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쌍둥이다.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일본인이 겪었던 고통에 애도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로의 아픈 과거를 묻고 희망찬 평화의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바쁘다. 며칠 전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중국의 리아오닝호 항공모함 전단을 일본 잠수함이 추격하는 일이 있었다. 중국군은 대잠 헬기를 출동시켜서 잠수함을 추격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를 출동시켰다. 미군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아베 내각은 이제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국군으로 만들려고 한다. 적어도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한 1949년부터 미국은 줄곧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해왔다. 내년 초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기조를 강화시키지 않을까? 한반도 주변은 출렁이고 있다. 네. 미국, 일본은 대등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3자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저 하위 변수에 지나지 않은 상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 천성이 예스맨인 기름장어에게는 매우 과분한 책무 같습니다. 1부 마칩니다. 2부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전주 공개방송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